짝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술을 하신 분들 중에 짝눈이 또 있을 거고 수술 안 하신 분들 중에 짝눈이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는 의사들이 잘 한쪽만 하는 걸 조금 싫어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마취나 이런 약효 때문에 한쪽만 부은 상태에서 수술해서 양쪽을 대칭을 맞추는 게 어렵기 때문에 환자 쪽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한쪽만 수술하면은 두쪽 수술하는 것보다 가격이 싼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움의 시작은 눈으로부터 아이오성형외과 박병원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인 짝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뭐 어릴 땐 짝눈이었는데 뭐 성인 돼서 없다, 아니면 반대로 어렸을 땐 없는데 뭐 성인 돼서 짝눈이 생겼다,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네,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짝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술을 하신 분들 중에 짝눈이 또 있을 거고 수술 안 하신 분들 중에 짝눈이 있을 텐데 수술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쪽이 더 눈이 꺼졌다든가 혹은 쌍꺼풀 높이가 원래부터 다르다든가 또 눈 뜨는 힘이 양쪽이 또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선천적으로 눈 뜨는 힘이 달라가지고 다른 경우도 있고 흔히들 또 얘기하시는 것 중에 수술 안 하신 분들 중에 어렸을 때는 쌍꺼풀이 없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쌍꺼풀이 생겼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쌍꺼풀이 아니라 피부가 처지면서 그리고 눈 위에 지방이 꺼지면서 생기는 주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양쪽이 다르게 노화가 되거나 아니면 쌍꺼풀 자체가 다르거나 이런 경우에 짝눈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수술을 한 경우에 이제 수술 자체가 높이가 다르다거나 혹은 쌍꺼풀이 풀렸다거나 이런 경우들, 그리고 뭐 흉이 한쪽이 더 심하다거나 한쪽이 더 심한 또 소세지거나 이런 경우가 또 짝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술하신 경우 안 하신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겠는데 그 경우에 따라서 또 원인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짝눈으로 오시고 계십니다. 짝눈 교정 환자분들 그 사진 원장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혹시 같이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진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30대 후반 남자분이시고 지금 오른쪽 눈은 이제 정상이고 왼쪽 눈 끝이 조금 아래를 향하면서 쌍꺼풀이 안 보이죠. 사실은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사고가 나면서 한쪽이 이렇게 주저앉은 경우인데 수술을 한쪽만 하기를 원하셨어요. 일반적으로 쌍꺼풀 수술하는 경우에 양쪽을 같이 하는 게 원칙이고요. 왜 그러냐면은 쌍꺼풀 수술하는 경우에 이제 마취를 하잖아요. 한쪽만 그 약효가 가기 때문에 한쪽만 부은 상태에서 수술을 해가지고 양쪽 대칭을 맞추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저는 이제 경험이 굉장히 많아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한쪽만 많이 수술을 하다 보니까 한쪽만 절개로 해드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5개월 정도 지난 후에 양쪽이 대칭 맞는 경우로 보실 수 있고요. 굉장히 만족하시면서 가신 경우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40대 중반 여성분이신데 지금 보시면은 이분도 짝눈인데 한쪽만 이제 수술을 원하셨어요. 오른쪽은 그냥 만족하시고 7년 전에 수술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다른 병원도 가보시고 했는데 뭐 한쪽만 뭐 해주는 병원도 없었고 그다음에 그냥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으시니까 한쪽만 해드리겠다. 오른쪽은 굳이 손댈 필요 없고 왼쪽만 해드리겠다 해가지고 왼쪽 수술을 하면서 눈매 교정. 그러니까 눈이 좀 잘 떠지면서 위에 겹주름을 해결하기 위한 수술인데 절개 눈매 교정을 한쪽만 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또 만족하시고 잘 지내고 계신 분입니다. 난이도가 어느 정도의 수술이셨어요? 선생님 워낙 뭐, 전문이시니까. 난이도는 그냥 중상 정도? 뭐 아주 고난이도는 아니고 중상 정도. 근데 이제 그거는 제 기준이고 이제 뭐 아무래도 경험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손대기 어려운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도 한쪽만 하시는 거네요. 오른쪽은 쌍꺼풀 높이에 맞추기를 원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한쪽만 매몰로 비절개라고 하거든요. 뭐 비절개 매몰 자연유착 찝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이제 간단한 구멍만 내가지고 쌍꺼풀을 잡아주는 수술인데 자연스럽게 양쪽 대칭 맞춰주는 사진입니다. 시간 지나면은 뭐 사람들이 모르죠. 다 이분도 만족하게 잘 지내고 계신 분입니다. 다음 환자 보시면 이분은 30대 초반. 이분은 전에 수술을 했던 분이에요. 뭐 왼쪽 눈이 고정이 좀 강하죠. 왼쪽 눈이 좀 고정이 강하면서 높고
오른쪽 눈 같은 경우에도 라인이 좀 높으면서 양쪽 다 이제 뭐 한쪽은 세미하고 아웃라인으로 이렇게 보이면서 이제 수술한 티가 나죠. 이런 분들은 대부분 원하시는 게 라인을 좀 낮추고 좀 자연스러운 인아웃 라인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기존 수술에 있던 실들 다 풀고 제거하고 다시 인아웃 라인으로 잡아드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만족하시면서 잘 지내시는 분입니다. 수술 후 3개월 사진입니다. 이분은 30대 중반 여성분이신데요. 전에 수술을 하셨던 분인데 오른쪽 눈을 원래 못 뜨셨어요. 이 선천적으로 퇴화된 거를 과거력을 들으면서 아는 건데 아주 정확한 거는 수술하면서 이거를 다 열어봐야지 알긴 해요. 그래서 이 안검 거근이나 그 근막에 있는 색깔이나 이런 걸 보면서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정상인 그 눈 뜨는 근육이라면 하얗게 이렇게 맨들맨들하게 잘 돼 있는데 한쪽에 퇴화되어 있으면 그 색깔이 약간 발해 있으면서 근육이 약간 퇴화되어 있는 게 보이거든요. 뭐 경험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더라도 조금 부족할 수 있겠네요. 이거 미리 말씀드리거든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걸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 결과에 대해서 100% 정확하게 알길 원하세요. 사실은 그런 거 없지만 그래도 근사치를 말씀해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서 그거는 경험적으로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봤을 때 양쪽이 대칭이 맞고 굉장히 자연스럽고 예뻐 보이면은 만족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지내고 계신 분입니다. 방금 저 사진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눈동자가 달라 보이는 느낌. 원래 선천적으로 눈을 못 뜨기 때문에 눈매 교정을 시행을 한 거거든요. 눈매 교정이라고 하면 눈을 잘 뜨는 그 검은 눈동자가 잘 보이게 하는 수술이 눈매 교정입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르게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눈매 교정을 했고, 물론 이 왼쪽도 눈매 교정을 한 거죠. 그 눈의 양쪽 코 쪽에 있는 그 라인, 그 검은 눈동자가 좀 더 보이는 게 굉장히 호감 있고 예쁜 눈이라서 왼쪽도 좀 더 눈이 잘 떠지고 당연히 오른쪽도 훨씬 더 잘 뜨기 위해서 수술을 하게 된 겁니다. 너무 예쁘게 수술을 잘 해주셨는데 네. 좀 더 본인 PR을 하셔도 됩니다. 후기사님 보시면 예, 뭐 자연스럽게 하는 걸로 제가 유명해서 물론 뭐 제가 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그거에 가깝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의사들이 잘 한쪽만 하는 걸 조금 싫어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마취나 이런 약효 때문에 한쪽만 부은 상태에서 수술해서 양쪽을 대칭 맞추는 게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데, 저는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해드렸고 이렇게 짝눈 잘 이제 된 사진들 보여드렸는데 짝눈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 잘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쪽만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환자 쪽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한쪽만 수술하면은 두 쪽 수술하는 것보다 가격이 싼가요? 조금 싸게 해드려요. 양쪽 하는 거보다는 약간 싸게 해드려요. 왜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양쪽 하는 게 더 비싸지 한쪽만 하는 게 왜 더 비싸냐 이렇게 하실 수 있고, 근데 하지만 한쪽만 한다고 반값을 받진 않고요. 두 개 값을 이제 근사하게 근데 받는 거죠. 난이도가 더 높은 수술인데 왜 그런데 사실은 수술 시간은 좀 더 짧거든요. 양쪽 하는 것보다는 한쪽 하는 게 짧거든요. 물론 더 받을 수 있겠지만 그냥 뭐 상식선에서 부합하자면은 한쪽만 하는 게 수술 시간이 짧기 때문에 비용을 약간 덜 받는 이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환자분들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짝눈 교정이 진짜 안 되는 케이스도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창눈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1년에 한두 분 정도는 조금 너무 상태가 안 좋으셔가지고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병원 가서도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괜히 칼을 대봤자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아져야지 수술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수술을 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경우에는 보통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그 조건 따라 달라지는데 환자의 그 피부 조직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입니다. 즉 감아지지도 않고 흉이 너무 심하고 조직이 부족해서 제가 수술을 해줘도 원하는 그 결과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좀 안타깝지만 그냥 지내는 경우.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은 희망고문입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오히려 이용해가지고 수술시키는 게 저는 더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안 되는 분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물론 수술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상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것보다는 정말 어느 분께 어떻게 수술 받았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한두 번 받았어도 굉장히 눈이 안 좋게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더 손 못 대는 경우도 있거든요. 횟수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누구한테 받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안 되는 경우는 아주 극한, 좀 한정돼 있다, 조직이 부족한 경우라고 딱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짝눈 교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혹시 네. 마지막으로 조금 더 해주실 말 있으실까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수술하면은 모든 게 다 완벽한 양쪽 대칭이 맞는 걸로 착각을 하시거든요. 사실은 근데 얼굴을 봤을 때 눈썹 위치가 다르고 골격 구조가 다르고 안구 돌출 정도도 다르고 피부 두께가 양쪽이 다른 경우,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령 쌍꺼풀 했는데 오른쪽 광대가 위치가 높아요. 뼈대를 바꿀 수는 없거든요. 완벽한 대칭은 없다. 그걸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요. 완벽한 대칭이 아니라 대칭 쪽으로 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컨텐츠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